자, 첫 번째 작품이 이청준의 소리의 빛인데요. 일단 뭐 앞뒤를 다 잘라 놔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딱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속에서만 나오니까 보기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를 읽어보시면 한은 절망이 낳은 체념과 비애의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절망이 낳은 체념과 비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N수생이라면 수능을 못 본 그 절망이 낳은 체념, 어쩔 수 없다, 슬픔 이런 데서부터 이제 한이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이 감정이 내면을 향할 때는 한탄이 되고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면 이제 이건 자기에 대한 한탄이 되겠죠. 혹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할 때는 원한이 돼요. 이 한이. 그지? 너 때문이야. 원한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한이 용서와 받아들임을 통해 사가지고 풀어지면, 근데 그 한을 말이야, 자기 때문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혹은 그 절망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한이 사가지고 풀어지면 한은 아픔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본 그 한은 재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삶을 질적으로 변화된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한을 사가지고 풀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한이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문 읽으셨죠? 그러면 이 보기에서 이 삶을 승화시키는 한, 이 한을 사가지고 풀어지게 해서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한을 승화시킨 존재는 여기에서 누구일까요? 오라비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일까요? 누구일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비가 과연 이 한을 이렇게 승화시켰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왼쪽 지문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보성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비는, 그녀의 아비죠.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일륜관계. 어정쩡한 일륜관계.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의 오누이가 아니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업가. 그러니까 이 딸의 눈을 멀게 한 이유는 아버지가 한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가 죽기 전에 딸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오라비란 존재와 너와의 어정쩡한 일륜관계. 그 다음에 네 눈은 내가 멀게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주인 천씨가 있고요. 근데 이 오라비가 이 여인을 만나러 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댔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오라비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요. 뜻은 뭐니? 오라비네. 라는 걸 이제 확신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오라버니라고 말할 뻔한 것은 그 북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솜씨는 옛날에 저 아비 되는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오라비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순간 완전 오라비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천씨가 얘기하죠. 중간에 그렇다면 글쎄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란 소리 한마디 못해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가고 말았단 말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라비가 말이야, 이 여인은 눈먼이 노래하는 이 여인을 알아보고도
왜 난 당신의 오라비야?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추측하죠.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그냥 간 이유는 이 그녀의 추측입니다. 오라비가 날 죽이고 싶었다. 것이다. 근데 실제로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냥 도망친 것이다. 이런 맥락이겠죠. 이게 이제 그녀의 추측입니다. 오라비가 자기를 그냥 떠나간 이유. 자, 오라비가 자네를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가 이제 궁금해하죠. 사내의 두 눈이, 이때 사내는 주인 사내입니다. 주인 천시.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네라는 건 이제 이 둘의 아비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의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비가 죽이고 싶어서 못 견뎠다는 얘기야.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비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붓아비가 있죠. 죽은 의붓아비. 이 오라비가 의붓아비를 쫓아다닌 이유는 이 의붓아비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다닌 거야. 자,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선 더욱 힘이 뻗치게 목정을 돋아대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할수록 오라비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네는 더 목청을 높였다고. 죽여라 이렇게. 노인네는 했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의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단 말씀이었지요. 근데 실제로는 뭐니? 죽이고 싶은 욕망은 생겼지만 실제로 죽이지 못하고 오라비는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나고도 똑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히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비는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그러니까 햇덩이라는 건 살기다 이 말이야.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오라비는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주인 사내가 다시 묻죠.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너도 아비처럼 죽이라고 지금 뭐니 그렇게 목청을 뽑았냐 이 말이야.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는가 이 말이네. 살기가 돌았는데 왜 나갔느냐 이 말이야.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지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버니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기가 일어났지만 소리 때문에 몸을 피해 갔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 지금 궁금함이 뭐냐면 이청준의 소설이 복잡한 것 같아도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오라비가 왜 자기가 오라비란 말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나갔느냐? 그 이유에 대한 지금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말이야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노래소리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주인 사내가 말이야. 주인 사내가 그렇지 않다.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견해를. 자, 중간 보세요. 밑에서 한 15번째 줄 다운표. 그러고 보면 아마 자네 오라비란 사람이 그렇게 가버린 것도
자네의 그 한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네. 그러니까 이 주인 사내는 아니다. 오라비가 그냥 떠나간 건 너의 한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들 중엔 때로 자기 한 덩어리를 지니고 그것을 소중스럽게 아끼면서 그 한 덩어리를 조금씩 갈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위인들이 있는 듯 싶대 그랴. 자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알고 보면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아마 그 길에서 그리 먼데 있는 사람은 아닐 걸세.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한이라는 게 되레 한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복 아니겠는가? 그 한 덩어리를 원망할 것 없을 것 같네. 더더구나 자네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깊어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네. 자네 오라비도 아마 그 점을 알고 있었던 듯 싶네. 자네는 아까 오라비가 자네를 해치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설사 맞는 데가 있다 치더라도 내 짐작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네. 자네 오라빈 자네 소리에 서린 한을 아껴주고 싶은 나머지 자네한테서 그걸 빼앗지 않고 떠나기를 소망했음에 틀림없을 걸세. 그러니까 내가 네 오라비야 라고 하면서 한을 풀어버리면 그지? 그 한의 생명력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을 그대로 지키고 아껴주고자 그냥 말없이 떠나간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이 주인 사내의 추측입니다. 오케이? 21번 문제. 1번 선지에 주인 사내는 오라비가 의붓아비를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한 것은 어미의 죽음으로 인한 비의 정서가 원한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라비는 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한은 뭐대 한은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인 한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니? 그 애비에 대한 원한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선지들이 다 주어가 주인 사내는이에요. 2번 선지 봅시다. 주인 사내는 여인의 오라비가 말했던 햇덩이는 오라비의 한 덩어리가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사가져 질적으로 변화한 경지라고 생각하겠군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햇덩이란 건 한 덩어리가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사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햇덩이란 건 살기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햇덩이는 그 자체이지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승화된 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 4, 5번 선지는 읽어보면 편하게 지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5번이 답인 이유는 뭐예요? 손님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떠난 이유를 깨달은 건 여인과 그 오라비에 대해서 대화하고 난 다음이지 실제로 음악 소리를 듣고 난 이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답이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번 문제부터 보시자고요. 23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하자라는 얘기인데 보기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에 평민과 양반은 모두 군역 대상자였는데 군포나 그에 상하는 금전이나 공물을 납부함으로써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죠, 세금. 자, 하지만 관직에 있는 양반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친족들까지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었고 양반이 아니더라도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신 경우 장남에 한해서는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도 됐다는 얘기죠. 자, 한편 군역 대상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친족이 대신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답니다. 됐죠? 요건 뭐 국사 시간에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 동생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갔으면 그 세금은 이제 오롯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앞부분 읽어볼게요. 가의 앞부분. 에달프다 내 시절에 원수들의 모략으로 군역 물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이전에는 군역을 안 물었는데 원수들의 모략으로 내 시절에 군역을 물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화자는 뭐였겠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관직에 있는 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모략으로 원수들의 모략으로 이제 관직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게 된 거야? 군역을 물게 된 거예요. 자기가 관직에 있을 때는 자기 친척들도 다 뭐니? 세금 면제라는 거였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관직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나도 물게 됐고 이 보기의 논리로 따지면 누구도 물게 된 거야. 일가 친척들도 다 이제 군역을 물게 된 거예요. 내 몸이 하찮게 되니 일가 친족 군적에 올랐도다. 맞죠? 제사 받들 이내 몸은 할일 없이 매여 있고, 할일 없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장손이니까 제사를 받들어야 되니까 난 도망갈 수 없단 말이야.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이건 걱정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뜻은 이제 자기는 이제 제사 안 모셔도 되니까 그냥 군역이 부담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럼 그 도망간 사람의 군역도 오롯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 모든 군역 내 한 몸이 모두 무니 한 몸 군영 삼양 오전 단비 가죽 두작이 법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군역이 삼양 오전 그 다음에 단비 가죽 두 장 요걸 이 1인분의 이제 군역인데 12사람이 내 친척 12사람이 도망갔어. 나한테 다 엎어 씌우고 12사람 군역 모두 합쳐 46냥이에요. 계산해 보면 42냥인데 뭐 단비 가죽하고 돈으로 합치면 이제 뭐 46냥이 되겠죠. 어쨌든 46냥이라고. 해마다 마초 문이 석숭인들 당하였으나. 석숭은 이제 중국의 유명한 부자죠. 예. 석숭인들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척들의 군역 때문에 나는 이제 도저히 세금을 못 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간신히 조리하고 소에 실려 돌아오니 80당년 우리 노모 마중 나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마지막 구절도 읽으셔야 돼요. 자기의 화자의 어머니가 80노모야. 그러면 자기는 양반 관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자기는 뭐니? 70세 이상 노모를 모시는 장남이니까. 그죠? 자기는 군역이 없어. 양반에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일가 친척의 군역을 자기가 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35번과 관련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 거예요. 80당년 우리 노모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읽으면 이제 5번을 쓰게 됩니다. 제사를 받들고 80이 된 노모를 복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장남이라는 얘기죠. 제사를 받든다는 건 장남이고 자신의 군역은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군이라는 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번 선지에 친족들이 도망을 간 것은 여러 사람의 군포를 한 사람이 물어야 하는 부조리한 군역 제도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지금 뭐야? 친족들이 도망을 간 원인이 군역 제도 때문이 아니라 친족들이 도망을 간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뭐 한 거야? 모든 사람의 군역을 물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친족이 도망간 건 아니죠. 친척들은 힘들어서 도망간 거. 갑자기 군역 안 물다가 군역을 물게 돼서 이제 힘들어서 도망간 것이지. 이런 제도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3번 문제 답이 5번이 아니라 2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결국 독해죠. 독해인데 저기 보세요. 그 가 작품의 제일 마지막 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혼비백산 반주검이 말 못하고 넘어졌네.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두 발끝을 굽어보니 10가락이 간 데가 없다는 건 이 동상이 돼서 10발가락이 다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신히 조리하고 소에 실려 돌아오니 80당년 우리 노모 마중 나와 이런 말씀이 살아왔다 내 자식아.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내 자식아. 성과 없이 돌아온 듯. 그죠? 지금 뭐도 인삼도 못 캐고 그 다음에 뭐도 못 잡았어요. 담비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성과 없이 돌아온들 모든 군역 걱정하랴. 이 말은 문맥상으로 읽어보세요. 성과 없이 돌아왔지만 군역을 걱정해서 되겠는가? 네가 살아온 게 훨씬 더 뭐하다? 중요하다. 다행이다. 군역 따위보다 네가 살아온 게 훨씬 더 다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22번의 5번 선지.
군역을 납부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E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H를 보세요. H를 보시면 자, 중략 다음부터 H 위에 줄에 고갯마루에 올라 북동쪽을 바라보니 산이 첩첩이 있는 것이 마치 상투를 구름 속에 꽂은 것 같다. 산의 모습을 그냥 뭐니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근데 5번 선지에 높이 솟은 산에 대한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경외감이 나타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 admiration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뭔가 좀 존경하고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H는 뭐니? 이거 산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지 여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드러낸 구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5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의 4번 선지를 보면 동물들의 생태에 대한 나의 기록을 통해 라고 했는데 나를 보시면요. 담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담비는 사계절 모두 있다. 그래서 담비 잡는 사람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 물에다 띄워놓으면 담비가 물을 먹으러 그 나무에 오르내리다가 구멍에 빠져 사람이 잡게 되는 것이다. 이 담비 잡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두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백두산 아래에. 그 위에 줄에 있잖아요. 곰과 사슴들은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피해 백두산 아래로 왔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간다. 담비는 이 백두산 아래에 사계절 모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에 동물들의 생태에 대한 나의 기록을 통해 가히 화자가 사냥 기회가 없었던 이유가 담비의 서식지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답이 되려면 백두산 밑이 아니라 딴 데를 갔어야 돼. 근데 이 가도 어디? 기억 보세요. 백두산 등에 지고 위에 줄에 입산하여 담비 사냥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라고 했으니까 담비가 어디에 서식하는지는 이 가의 화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6번의 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일단 28번이나 30번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건성으로 읽어서 그래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3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정소설에서 자주 보기예요. 가정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에서 선인은 착한 사람은 말이야. 상대방에게 반격하지 않아. 당했지만 반격하지 않아요. 그저 인내하여 그 선함이 부각돼. 참아. 그래서 야 진짜 착하네 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은 죄책감 없이 치밀하게 악행을 저짐으로써 그 악함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참고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치밀하게 악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특히 가부장에 의해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유교적 가족 제도 하에서의 선악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성품이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처첩 간의 갈등이겠죠. 그죠? 어쨌든 가장이 한 명 있고 이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인과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이제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소설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인물의 성품이나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여기도 잘 읽어요.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서열화한 봉건적 가족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 처첩 간의 갈등, 선인과 악인 간의 갈등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니? 인물이 여긴 착한 애고 이건 나쁜 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일부 일처제였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다처제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하는 말인데 자 봐. 가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 첩 1, 첩 2, 첩 3. 심지어 이제 뭐 첩도 3명이야. 요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이 뭐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봐. 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얘들 나름대로의 지위를 유지해요. 근데 얘들 항상 불안한 거야. 노후가. 왜? 얘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집안의 권력이 이 처의 장손 얘한테 넘어갔을 때 이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모순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서열화한. 그러니까 물론 처첩 간의 갈등, 선악의 갈등이 얘는 착하고 얘는 악해서 그래서 생기는 이유가 표면적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서열화한 봉건적 가족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요 보기를 이거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중략까지만. 승상정을서는 서융이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가 승리한다. 자, 주인공이 아마 정을선이에요. 이름도 제목도 정을선이잖아요. 그죠? 이때 승상의 둘째 부인인 정렬 부인 조부인은 임신한 첫째 부인인 충렬 부인 류부인을 시기하여 개교를 꾸며 해치려 하지만 류부인은 하녀 금섬과 월매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한다. 그러니까 봐. 이 첫째 부인이 누구야? 첫째 부인이 류부인이지.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은 뭐니? 조부인이야. 악녀는 누구예요? 조부인이에요. 류부인은 아마 선인이겠죠. 어떻게 개교를 꾸며서 해치려 하지만 그래도 금섬과 월매, 조력자겠네요. 금섬이나 월매라는 이 애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하녀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한다. 자, 그래놓고 보세요. 1일은 원수가 일몽을 얻으니 한 꿈을 얻으니 충렬 부인이 누구였어? 첫째 부인이야. 충렬 부인. 정렬 부인. 자, 충렬 부인 맞죠? 충렬 부인이 큰 칼을 쓰고 장막 안에 들어와 이르되 큰 칼을 쓴다는 건 이 칼이 이게 아니고요. 목에 이렇게 예전에 사극 보면 사람 목 이렇게 댕글하게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칼이에요, 칼. 그죠? 큰 칼을 쓰고 장막 안에 나와 이르되 이게 꿈속에 일어난 일이야.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정렬의 음해를 입어 죽기에 임하였으되 승상은 태연히 여기시니 인정이 아니로소이다. 나 지금 팔자가 기박해서 죽기 직전인데 이 당신은 너무 태연히 여기시니 이 인간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꿈에서 이 충렬 부인이 하소연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놓고 원수가 다시 묻고자 하니 문득 진중에 북소리 자주 동함에 놀랍게니 한갓 꿈이다. 놀라고 몸이 떨리어 일어나니 군사가 편지를 드리거늘 뜯어보니 류부인의 서간이라. 꿈에서 나타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하였으되 박명한 죄첩은 죄첩, 죄 많은 첩, 저는 이런 얘기예요. 박명하다는 건 뭐 언럭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 절하고 상공휘하에 올리나이다. 첩의 죄에 심중하여 깊어서 세상을 버린 지 3년 만에 장군의 은덕을 입어 살아났사오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환생지덕을 만분질이나 갚을까 바라였더니 남은 재앙이 아직 다하지 못하여 지금 옥에 갇혀 거의 죽게 되었으니 박명한 첩이 죽지는 섭지 아니하되 뱃속의 혈육이 첩의 죄로 세상에 나지 못하고 한 가지로 죽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나 당신 아이를 임신했는데 지금 옥에서 함께 죽게 생겼다. 지하에 돌아가나 조상을 뵐 낯이 없고 또 장군을 만리장천에 보내고 성공하여 수히 돌아옴을 기대었더니 그러니까 장군을 보내고 성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장군을 다시 배웁지 못하고 죽사오니 눈을 감지 못할지라 나 지금 거의 다 죽어간다. 바라건대 상공은 만수무강하시다가 지하로 오면 뵐까나이다. 죽을 때 보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럼 보세요. 28번 문제. 왜 1번이 답이냐? 기억이 사건의 전후 맥락이잖아요. 기억이 어디 나와 있죠? 기억이 간행이 불칙한 일. 류부인은 기억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장에 있는 원수에게 편지하여 기억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한다 그랬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기억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나 죽게 생겼다. 지하에서 보자. 근데 뱃속에 있는 애얘 어쩌니? 라는 얘기지. 이 진상 억울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28번의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그 30번 문제도 같은 맥락이죠. 1번이 답입니다. 류부인이 승상의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행을 가한 상대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데서라고 했는데 편지에서는 악행을 강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꿈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정렬의 음해를 입어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승상의 꿈에서와 마찬가지로가 잘못된 거야. 꿈에서는 뭐 했는데? 언급을 하고 편지에서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1번 선지가 류부인이 승상의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행을 강한 상대에 관한 언급이 없는 데서 란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용일치라고요. 그럼 5번 선지는 뭐냐? 왕비가 류부인을 처벌하면 왕비가 정을선의 뭐 어미겠죠. 이 왕비가 류부인을 처벌하면 이제 뭐니? 이 빈자리는 누구 차지야? 얘 차지지. 그러니까 정실의 자리를 노린 조부인의 개교가 성공하는 데서 조부인의 악행을 저지른 근본 원인은 여성의 지위를 서열한 가족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 얘를 처단하면 얘가 올라간다. 결국은 얘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건 뭐니? 이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은 보기에 나온 것처럼 여성의 지위를 서열한 봉건적 가족제도의 모순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선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상의 특징을 묻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고요. 딱 이렇게 부분의 서울상의 특징을 묻습니다. 근데 3번 선지에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이 모함당한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A 부분에 요약적 서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적혀있는 밑에 부분에 보면 월매 이에 류부인을 옥에서 토굴로 피신시키고 금섬이 류부인으로 변장해 옥에서 죽은 일을 자세히 고하니 이런 것들은 요약적 조술이 맞거든요. 요약적 진술이 맞는데 이게 인물이 모함을 당하는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함에서 벗어난 과정에 대해서는 요약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모함을 당하는 과정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를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선지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처지에 대한 심정적 동조. 심정적 동조라는 건 마음속으로 동정한다.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불쌍하지 아니리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동조하는 걸 심정적 동조라고 해요. 그럼 봐. 제일 마지막에 그 가련함을 어찌 다 측량하리요. 그 불쌍함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을까. 이런 거 심정적 동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문단에서 월매 옥중에 괴로움을 겪으니 어찌 양식을 이으리요. 요 구절은 심정적 동조라고는 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냥 서술자의 개입일 뿐입니다. 월매 옥중에서 괴로움을 겪으니 양식을 이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지. 이건 심정적 동조라고는 하기 힘들고 마지막 문장에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요 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심정적 동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1번의 1번 선지입니다. 31번의 답이 이제 4번이죠. 여기에서도 경외감, 아까 외경감이 나왔는데 외경감이나 경외감이나 같은 말이에요. admiration. 그죠? 네, 그런 얘기인데 나나 가나 다 뭐니? 어떤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1번 선지가 옳은 선지잖아요. 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변화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변화한 시적 상황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찾아보세요. 그죠? 네. 쌤 판단하기에는 정적의 소리, 요 구절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적이라는 건 침묵, 고요함 이런 얘기거든요. 고요함의 소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용한 소리 이런 얘기가 정적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이 정적의 소리라는 구절이 고요한데 소리가 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1번 선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선지들을 비교해서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